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정승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요. 기상청의 날씨 전망을 보니까 올가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이겠죠. 오늘 별별 특강은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주제로 김지석 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 담당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최근 100년간 평균 기온이 1.5도나 상승을 했네요. 이것은 세계 평균의 2배라고 하고요. 제주도의 해수면은 세계 평균의 3배인 20cm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집중호우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2060년에는 남해안의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구의 이상기온 현상에 대한 얘기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이대로 놔둬도 좋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특강을 해주실 김지석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서기 2000년.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을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나를 민혜경의 서기 2000년 듣고 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김지석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첫 곡에 대한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곡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아, 네. 이게 제가 제 약간 나이를 이제 좀 보여주는, 연륜을 좀 연식을 좀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82년도에 민혜경 씨가 불렀던 서기천년 노래인데, 네. 그 노래 들어보면 2000년이 되면 이제 우주로 향하는 시대에 우리 로켓 타고 모두가 행복하고 네. 랄라랄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00년이 오면 정말 대단한 신세계가 열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신세계에도 열린 면이 좀 있죠. 뭐 스마트폰이 돼서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강의를 뭐 한꺼번에 보시다거나 뭐 동영상이 한꺼번에 전 세계로 퍼진다거나 하지만 이제 그런 혜택과 동시에 이제 굉장히 큰 또 그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불거졌거든요. 네. 기후변화 문제라는 게. 네. 그리고 로켓 타고 지금 가는 사람 없죠. 네. 뭐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꼭 이렇게 녹록하진 않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생각했던 게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한번 이제 환기하고자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름의 또 의미가 있네요, 노래가요. 네, 저도 그때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저도 되게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그렇군요. 예. 이 국민 TV 라디오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예전에 그 황상민 교수님이 하시는 상담소에서 네. 나와서 별로 말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간 왜요? 적은 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워낙 리드를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뭐 어떤 그 패널로 나오신 거예요? 약간 그 실험적으로 그냥 상담자로서 나오긴 했는데. 네네. 어떤 상담을? 뭐 그냥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한번 내보는 그런 시도였는데. 네네.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 프로필을 보니까 공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셨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남 공주에서 지금 이 댄디하고 약간 그 모던한 분위기와는 달리 출신 지역은 제가 네. 충남 공주거든요. 예. 네. 예. 그 유학을 가신 거면은 언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갔습니다. 예. 왜 유학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걸 제가 사실 서울에서 전학 왔던 친구의 동생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 서울에서 왔던 친구가 사실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여학생과 사귀려면, 유학생이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때 아버님께서는 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내보자 생각하셨는데. 네네. 물어보실 때 제가 답 가겠다고 한 이유는 그게 제일 컸습니다. 좀 잘 보이려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메릴랜드 주에 있는 샌디 스프링 프렌드 스쿨이라는 그 퀘이커 고등학교에서 다녔고요. 네네. 그 다음에 대학교는, 브라운 대학에서 학부를 했고요. 미국에 계속 계셨군요. 예. 그 다음에, 네, 브라운 대학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빌리그 학교 그런데 네. 충남 공주는 무서운 곳이에요. 하버드나 MIT 아니면 안 알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예일대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하고 아이고. 왔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알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하버드 MIT가 돼야 됩니다. 공주는. 예. 지금 몸담고 계신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 이 일과 관련된 그 전공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사실 대학교 입학할 때 에세이에 네. 내가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날 받아준다면 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써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94년도였으니까 거의 한 19년 정도 된 거죠. 이 이슈를 이제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일한 지는. 아니, 언제부터 이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그 93년도 말에, 과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였어요. 93년도라고 하면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17살 때. 17살 때. 네. 이제 보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변화다, 이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하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니. 네. 근데 그 같이 듣던 친구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공을 그때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야겠다, 내가. 이런 거를 내가 하면, 좀 멋져 보일 것도 같고, 인생에 나름대로 의미도 더 있을 것 같고, 네. 재미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 그렇군요. 지금 계신 곳이 영국 대사관의 그 기후변화 담당관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무슨 일 하셨나요? 그전에는 현대자동차 기획실에서, 네. 친환경차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 환경과 관련된? 예, 그때도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제가 모든 걸 잡을 수는 없고, 네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CO2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 내가 차만 조금 잘 더 만들면 네.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근데 그 안에서 임팩트를 좀 주려고 했지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해도 가더라고요. 기업은 뭐 소비자가 원하거나 네네. 뭐 규제가 들어가거나 해야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지. 뭐 기획실에서 몇 명이 뭐 보고서 올린다고 해서 네. 바뀌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주한 영국 대사관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예, 그게 좀 큽니다. 예. 그런 예.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네. 것과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그 차라리 그 회사가 하게 저는 이제 뭐 기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네네. 예, 도와주기 위해서 밖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야 현대자동차도 뭐 삼성전자도 네. 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유익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예, 생각은 혼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제가 명함을 받고,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국 대사관의 기후변화 담당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제 뭐 대사관이라는 게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녹색 성장을 크게 외치면서 네. 그쪽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버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뭔가 한 거를 참고해서 이제 뭐 좀 더 좋게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기후변화 뭐 대응을 위해서 규제나 법을 만들 때 아무래도 다른 데서 어떻게 했나 좀 보게 되는데 네.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경부 쪽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하면은 알려드리고 그걸 갈 때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조금 이게 지금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가긴 좀 무리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국 기업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 기업인들한테 왜 영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이렇게 동의를 하는지를 이제 그 교류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주죠. 약간 소개팅, 약간 매치메이킹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영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한국에 모셔서 뭐 한국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 차원에서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업 쪽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로 해가지고 정부도 하고요. 영국에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할 때 어땠는지 그리고 아마 할 때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실수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좀 주고 받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의원 한 6분을 모시고 영국으로 가서 네. 또 거기 영국의 국회의원분들하고 이제 왜 영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인 그런 온실가스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근데 보면 이게 항상 뭐 영국 공무원이 한국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든지 네네. 이런 건 잘 말이 안 통해요. 이게 그 같은 분야 사람이 말이 잘 통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입장이 비슷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 기업인 대 기업인, 정부 관료 대 정부 관료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군요. 네. 영국은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나 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국의 나라라는 곳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네. 그런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영국이 보면 이제 과학 전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교황을 약간 좀 배제시킨 국가도 영국이었고 네. 나중에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으로 좀 바뀐 굉장히 그 과학에 기반한 뭔가 정책 결정과 사회 나갈 방향을 정하는 거에 좀 그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예, 뭐 진화론도 거기서 나왔고, 네. 뭐 뉴턴도 그쪽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럼 더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대응도 좀 촉구하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89년도에 네네. 그 대처 수상이 처음으로 유엔에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35분간을 기후변화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거의 그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유엔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듣고 있으면 약간 저도 환경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어요. 왜냐면은 왜요? 그 국가 지도자 제가 저도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 게 네. 국가 지도자가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막 열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네네. 그래도 그때는 과학의 확실성이 지금보다 좀 떨어질 때거든요. 그 차라리 틀리면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일인데 네네.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저래도 되나? 저다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지? 89년도에 그 당시에 그걸 했다라는 게. 네네. 예, 근데 그걸로 했던 국가고, 그 다음에 그때 연구도 했고, 그때 국제사회가 틀을 짠데도 기여를 했고. 그럼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기후변화 담당관, 그러니까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좀 안타깝게도. 일단은 그 영국 대사관이 현재는 팀이 있는 건 유일하고요. 우리나라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중에서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뭐 겸직으로 경제 쪽 담당하는 사람이 뭐 자기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쪽에 투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변화를 끌어내서 뭔가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 돈과 인력을 집어넣는 데는 사실 영국 대사관이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럼 영국 대사관은 그 몇 개 나라의 이런 기후변화 담당관을 또 이렇게 보냈나요? 예, 기본적으로 한 20개 국가 정도. 20개 국가? 20개인가 15개인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배출량이 좀 많은 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7명이 있고요. 27명이나?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한 20명. 그 다음에 일본에 한 7명 정도 있고, 한국에 3명 이런 식으로. 그 배출량 퍼센테이지에 거의 좀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많이 바빴는데 지금 요새는 조금 덜 바빠요. 바쁜 시즌이 좀 따로 있습니까? 뭐 일단 정권이 교체되면서 뭐 일단은 그 녹색 성장이나 저탄소 쪽이 약간 예전보다는 이렇게 드라이브가 약하거든요. 네. 예, 물론 다시 또 살아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면 네네. 지금 약간 가던 사람이 잠깐 쉬는 분위기랄까요? 예, 그래서 상황은 원래 쉴 상황은 아닌데 뭐 일단 상황이 뭐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일단은 그 국가 대 국가 혹은 뭐 사람 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서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알리기 위한 방법. 네네. 근데 그 김지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웹툰 기획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뭐 고위층이나 전문가분들 만나게 하는 거가 뭐 주 업무긴 한데. 네네. 사실은 그런 그 호주 전문가 이런 분 만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이게 그 내부적인 그런 열망이랄까. 내부적인 열망이요? 예, 뭐 국가 자체, 뭐 국민들의 그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네네. 정치인의 뭐, 이렇게 뭔가 개선 의지가 있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계에 좀 부딪히신 거군요. 네. 왜냐면 뭐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하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고민해서 한번 했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안 뽑히면 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제일 피해가 클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변화가 이미 많이 일어났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피해를 보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너무 더워서 정말 1년에 한 뭐 30일은 밖에 못 나겠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은 이제 과학자들의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한 2040년, 50년, 60년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왜 여기서 자리 잡았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정도의 그런 피해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나중에 어린 됐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실패했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은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뭐 한 1,300장 막 이러거든요, 이게.
어렵죠. 쉽지 않죠. 예, 안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를 보면서 환경 문제를 좀 이렇게 인식하게 됐듯이.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친구들도 한번 이제 보고. 네. 그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아마 가장 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나름대로 뭔가 이제 또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상태라고 저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알려주자. 네. 웹툰 제목이 노루예요, 노루. 네네. 왜 제목이 노루인가요? 예, 이거 자체는 이제 제가, 작가분한테 맡길 때 너무 또 간섭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서. 네네. 그냥 기후변화라는 거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후변화라는 걸 한번 심각하게 바뀌고 난다면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뭐가 개선되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네네. 그 외에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작가분께서, 다른 게 멸종했다, 아마존에 금 개구리가 멸종했다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인 노루가 이제 멸종했다라는 거 세팅을, 그러니까 그걸 설정으로 두고. 네. 그냥 노루라고 정하신 건데, 저도 처음에는 좀 노루가 여기서 왜 나오나. 네, 노루는 그렇게 금방 멸종할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근데 그래도 뭔가 느낌은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만나 뵙기 전에 그 웹툰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17화까지 있더라고요. 19화까지 19화까지인가요? 예, 예. 제가 17화까지만 봤는데. 예. 어찌됐든 그 배경이 온통 그 사막, 모래 뒤덮여 있던데 거기가 서울인가요? 네, 처음 장면 보면 63빌딩이 나옵니다. 네네. 63빌딩이 온통 사막으로 된 거 나오는데, 네.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열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토양이 이제 잘 관리가 안 되면, 네네. 결국은 사막이 되거든요. 지금 그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보시면, 그 사막의 위치가 딱 그 아열대 정도 그 테두리처럼 딱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너츠처럼 딱 돼 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영향 중에 하나가 그 테두리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서히 사막화가 좀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막이 딱 될 건지는 꼭 과학적으로 꼭 맞는 상황은 아닌데, 기후변화로만 한 가지 변화는 일단 그 생태계의 그런 기능이 네. 굉장히 저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사막으로 설정한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노루라는 건 이제 그 과학적으로 막 모든 걸 다 맞추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좀 설정을 해서. 설정이 네. 기본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게 물이 부족해지고, 네.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그 관점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웹툰에서 그 노루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네네.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사람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원래 역할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관찰을 하고요. 네, 맞아요. 사진도 찍고 관찰을 하는 거 기록으로 하고, 남기고. 어디 가라고 하면 이제 거기 가고. 근데 식량을 나눠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지만 네. 좀 나눠주고.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식량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보셨지만 나중에는 식량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좀 생기죠. 보이죠. 예, 네. 예. 그렇군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노루가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글이 또 써 있었습니다. 전 우주가 알고 있었던 것을 지구인만 모르고 있었다. 굉장히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그거를 처음에 보고서 아니 이거 굉장히 그 대사 같은 거 보면은 딱 다가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네네. 제가 만났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았냐, 뭐랄까 굉장히 그 삶의 어두운 경험을 좀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겠어. 정치권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 네네. 나중에 어떻게든 대충 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좀 사는 경우가 있고. 네. 사실 한때는 그게 좀 통했죠. 우리나라 산업 개발 시기에는 정말 아무나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꽤 잘 살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후변화 쪽도 사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응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마 뭐 어느 정도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지구만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주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주인들은 이제 과학을 아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저도 이제 과학을 뭐 무슨 뭐 물리학 박사 이런 건 아니지만 환경 쪽 과학을 이제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이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꽤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전달돼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있죠.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네.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웹툰 작가에게 희망이 없게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요? 그건 기자분이 약간 그거 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사실 기후변화가 심하게 오면 네. 이건 거의 모든 과학자들의 결론이 되돌릴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네. 뭐 필요하면 정말 사막에다가 돔을 지은 다음에 스키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지고. 하지만 이 전체가 뜨거워질 때, 그래서 동해안이 다 뜨거워진다. 뭐 그걸 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 건물 하나 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동해를 시킨다는 건 이거는 뭐 에너지가 뭐 무한정 있어야 가능한 그런 건데. 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말하다 보면 좀 까먹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 희망이 없게 그려달라고. 예. 그래서 그 상황이 되고 나면 희망이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은 없게 해달라. 헛된 희망을 없게 해달라. 하지만 다만 이게 사실은 제가 작가한테 그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게 델타 행성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고 이게 설정이거든요. 외계인이 와서 관찰하는 건데. 근데 사실 델타 행성이 사실은 지구예요. 지금 현재의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좀 있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놓치면 그러니까 응급 환자도 빨리 데려가야 살 수 있고 뭐 응급 환자 아니더라도 뭐 암도 1기, 2기에 가야지 뭐 3기나 말기에 가면 어렵듯이 시간이 조금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희망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진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우울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웹툰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한 10만 명 정도 이제 보셨고요. 10만 명이나? 10만 명 보셨고, 그다음에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 수가 굉장히 많은 웹툰이었다. 인상 깊었던 댓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짧게는 당장 에어컨을 끄겠다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원소 실천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꼭 해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느낀 게 있었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제 환경 전문가가 돼가지고 또 유엔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것도 꼭 해답은 아닌데. 하여튼 각자 노력하면은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그 웹툰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그냥 그 그림이 예뻤다 이런 노루가 참 잘생겼더라. 항상 작품이나 메시지를 내놨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라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더라고요. 확실히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니까 사람들의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이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일본 쪽에다가 일본어판을 만들어서 한번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판도 준비해서 아마 또 영어판을 또 올려서 이제 그래도 일단은 더 좀 알리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감독이 그걸 보면 욕심을 내지 않을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워낙 잘 나와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작가분께서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시겠다. 재밌는 거는 이제 해적판이 올라갔었어요. 영어 해적판이. 해적판이? 근데 7편까지 올리다가 이제 멈추더라고요. 왜냐면 영국 문화원하고 영국 대사관이 후원한 건데 문화원은 이 저작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니까 여기서 했다가 고소당하겠다. 그만두자 했는데
그거를 또 어떤 그런 영업한 웹툰을 올리는 어떤 그 블로그 사이트 운영자가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거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저는 또 그걸 올릴 사이트 찾고 있었거든요. 영업판을. 네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올린다고. 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알려놓으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뭔가 이렇게 변화의 씨앗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웹툰 웹툰이 말이죠. 좀 얘기를 돌아가서 이게 궁금한데요. 그 종말론에 관심이 있으셨고 맞나요? 아, 예, 어렸을 때 제가 75년도생인데, 전설의 고향 맨날 나오고, 뭐 지옥, 뭐, 천국, 뭐, 죽어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TV에서.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네네. 보면은 나쁜 일 하면은 이제 뭐,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그 다음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소년중앙, 뭐, 그런 거 이제 잡지를 만화책을 읽으면 꼭 중간에 몇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좀, 약간 저 약간 걱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밝게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네네. 근데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잘 넘어갔는데, 그런 예언자 말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한 이제 그런 기후변화라는 게 나왔는데, 네. 종말론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져서 죽고 이런 건 아닌데, 네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약간 그 서서히 네. 그것도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재앙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보면 볼수록 좀 참 별로예요. 예, 피했으면 하는 예. 그렇군요. 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른 분들보다는 더 확실히 느끼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도 이렇게 뭐 정치나 시사에 눈을 뜨시고 나면 네네. 아, 내 삶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물론 모든 거를 다 뭐 정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일단 그거에 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노력은 합니다.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오늘 비가 오네, 기후변화 때문인가? 뭐 이거는 이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예,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쪽을 좀 이렇게 눈을 좀 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그 별별특강 청취자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후변화의 심각성,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뭐 일단은 올해가 그 95년도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네. 거의 사상 최고로 더운 폭염, 폭염이 심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뻥 터지면 다 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잠깐 이제 퇴근길은 좀 선선하게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땀 내면서 힘 빠져서 가게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돌이 좀 넘었어요. 네. 근데 데리고 나가는데 뭐 땀이 너무 나가지고, 물론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거지만, 네네. 이제 평소보다 덥다 보니까 뭐 나가서 전혀 야외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나가서 놀 수 있는 거를 박탈당한 셈이고 네. 추석 때도 이번 내려갔는데 뭐 추석이면 사실은 나가서 이제 뛰어놀고 해도 되는데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이 더웠죠, 진짜. 예, 정말 여름 휴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뭐 저는 이제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엄마 저거 다 집어넣으세요. 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지만 아마 내놨다가 음식 상하고 그런 분들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교육방송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진 것도 있죠. 그래서 해파리가 또 이제 많이 해파리도 엄청 많아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게 되는 생선에 기생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고래회충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혀 먹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날 것, 그러니까 회로 먹었을 때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에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벌써도 좀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란 게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비싸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익숙하고 좋았던 건 없어지고 비싸서 못 먹고. 사실 뭐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비싸서 못 먹으면 어차피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개개인한테는.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 해수욕장도 이제 해파리가 좀 큰 게 많이 나타나니까 네. 망을 쳤는데 네. 더 더워지니까 더 작은 해파리가 나와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더 작은 해파리가 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명인가 2명 죽었어요. 예. 그 해파리가 원래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서 살지는 않았고 안 살죠. 예. 바다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지면서 올라온 거죠. 예. 올라왔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한 해 그렇다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숭아 나무가 네. 2011년인가 그 갑자기 너무 3월 달에 냉해가 와서 네. 그때 한 절반 정도가 죽었나 그래요. 눈이 내렸나요? 눈도 오고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복숭아 그런 밭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또 심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자라려면. 그래서 네. 복숭아가 그 이후엔 계속 비쌉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네요. 정말로.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그때 이런 사건으로 네. 복숭아나무가 죽어서 복숭아가 비싸고자라고서 아시는데. 네. 그걸 모르시는 분은 복숭아가 비싸졌구나. 이 생각밖에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김지석 영국 대사관의 기후변화 담당관님과 함께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주제로 특강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근황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제 특강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나요? 예. 그 처음 노래는 그 No Surprise라고요. 네. 그 레디오헤드의 노래입니다. 네. 예. 이 노래 왜 하는지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노래 듣고 설명해 하는 주시죠. 예. 노래 듣죠. 예. 라디오헤드의 노래 No Surprises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왜 선곡을 하셨나요? 예. 그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만들어질 때 그 영국의 그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단체하고 그 환경단체 요청으로 그 라디오헤드의 리더인 톰 요크가 네. 그 캠페인 관련해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구의 벗이요? 예. 이거는 어떤 단체인가요? 그거는 이제 영국 최대 환경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지구의 벗 대변인으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네.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질 때 한 2년 동안 네. 예, 그거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명성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콘서트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콘서트에서 부른 게 이제 이 노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가사가 근데 들어보면 뭐 쓰레기장처럼 가득 찬 내 마음 그다음에 나를 천천히 죽이는 나의 그 일, 네. 예, 직업. 네. 그러면서 그냥 그다음에 정부를 무너뜨려라. 정부는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 예, 뭐 그런 노들 거. 들어보면은 가사에서 뭐 쓰레기 매립장 나를 죽이는 직업 이렇게 약간 좀 멜로하죠, 굉장히. 네. 예, 그러면서 약간 자살을 암시하는 대사도 좀 있고요. 예. 뭔가 그 가사가 돌직구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약간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구 온난화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말이죠. 네, 제가 최근에 그걸 듣고서 되게 조금 굉장히 센치해졌었는데 네네.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 뭐 농경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그게 큰 미덕이거든요. 네. 농사 지어서 뭐 식량을 많이 확보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식구들을 건사하고. 근데 현대 사회는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 형광등이나 에어컨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네. 연료를 지금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뭐 내가 지금 원자력도 있지만 원자력 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피해가 또 있어서 위험하죠. 예. 네. 뭐 관리를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이게 네. 항상 그렇게 관리가 뭐 노력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경제과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이 버는 데서 일을 하면서 그냥 잘 살까. 개인적으로 행복만 추구할까. 근데 이런 거를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럼 양립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열심히 일할수록 뭐 세상이 나아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회나 직업 구조가. 네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만나면 가끔 그런 고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노래 중에 가사가 나 그냥 조용히 살겠다라는 그게 약간 결론처럼 나오는데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사회 변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 자체는 조금 괴리가 많이 생긴 사회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바꾸자라는 그런 뜻 있는 행사에 나왔던 노래라서 네. 예, 제가 좀 선곡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 이제 특강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시간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지금까지는 질문해줘서 그냥 잘 쉽게 왔는데. 네, 지금, 네, 이게 환경 문제 하면 보통 네. 그냥 쓰레기 문제 같은 거 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예, 떠오르죠. 쓰레기나 매연. 네, 매연. 눈에 보이니까. 네네. 근데 참 묘하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나 그런 가장 큰 스케일이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금융위기가 눈에 보였나요? 안 보였죠. 예, 조용히 만들어지다가 이제 뻥 네. 터지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본인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제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항상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 문제가 아닌지, 긴지.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혹시 귤 좋아하세요, 귤? 귤이요? 예. 귤 엄청 좋아하죠. 네. 손이 노래질 정도로 예.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그랬다가 황달이 증상인 줄 알고 네. 부모님이 병원도 데려가시고 했는데 네, 맞아요. 겨울에 저는 뭐 어떻게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게 제일 최고라고. 네네. 사실 따뜻한 방에서 귤 까먹고 있으면 뭐 굉장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귤이 이제 맛있게 잘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복숭아 얘기를 드렸지만 제주도에 요번에 굉장한 가뭄이 들어서 그 백록담 물도 다 마르고 네. 식수도 제한 급수가 돼가지고 주민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근데 사람이 쓸 물이 없을 정도 상황이니까 당연히 농사짓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물 안 뿌려서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감기율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생산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크기가 굉장히 작고 수확량도 줄어들 것이다. 예,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과실을 붙잡고는 있지만 네. 성장은 못 시키거든요. 그게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참 과학자들이 너무 성실한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올해 한 사건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는데.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100%가 돼야 뭐 맞다라고 얘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예전부터도 갈수록 더워질 거라고 했는데 더웠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제 기후변화 과학에서 이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현상은 초유의 가뭄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기율이 거의 못 자르다가 이제야 좀 비가 와서 좀 자라기 시작했는데 네. 뭐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뭐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뉴스에서도 올해는 줄어들겠다가 나왔고 더 비싸지겠네요 또. 또 비싸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해가 있고 네. 제가 한 번은 녹색 CEO 과정이라고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에 잠깐 들어갔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CEO 과정이라는 게 수업 제목인가요? 네, 녹색 CEO 과정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가는데 정광열 탤런트 정광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는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의 취미가 와인인데 와인이요. 예. 이제 뭐 허준 때 워낙 돈을 많이 버셨는지 그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네네. 캘리포니아도 가고 나파밸리 뭐 프랑스 다 가보셨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나온 얘기가 여기는 이제 지금은 되는데 앞으로는 좀 생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의 와인이 생산이 어려울 것 같다. 네, 이제 뭐 앞으로 한동안 되지만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답이 너무 더워져서. 뭐 옛날보다 비가 안 와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또 와인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는데. 네네. 이게 와인이라는 나의 취미가 기후변화에 막혀가지고. 예. 취미 생활이 없어질까봐.
취미생활에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뭐 가장 좋아하는 건 뭐 프랑스 뭐 보르도산 뭐 와인인데 뭐 그게 이제 옛날만큼 안 나오면 네. 그거는 본인이 뭐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이 폐지되면은 무한도전 즐기는 사람이 힘든 것처럼 뭐 텔레비전 나오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과 내 취미와 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 사실은 지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정말 그렇겠어요. 네. 비싸지고 안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와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식량 부족한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은 말이죠. 네, 뭐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뭐 장 지글러라고 유엔 유엔 식량 특별 조사관 분이 쓰신 게 있는데 2002년도에 쓰신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가 절반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지금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인구는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굶주리는 인구 더 늘어난 거라고 아마 보면은 맞을 텐데.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쌀 한반도는 열받아도 네. 쌀은 문제 없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다니 그래서 보니까 더워도 더 잘 자라는 쌀의 유전자 종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네. 그때 그거 심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쌀이 우리나라도 나지만은 뭐 태국하고 사실 베트남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곳인데 네. 그 사람도 조금 열받으면 이제 제대로 뭐랄까 일을 못 하듯이 그러니까 37도가 있지만 39도만 돼도 이제 아파서 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벼가 뭐 그냥 똑같이 보여도 꽃이 피는 시기에 온도가 39도인가 이상을 3일 이상 넘어버리면 이 수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수확하려고 가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쌀을 못 키우는 게 이유가 거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태국 전체 그 논을 이도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지금도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도 그렇고 꽤 됐지만은 얼마나 올랐나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쌀은 아직 크게 문제 없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식량을 가장 많이 수출하거든요. 네. 미국의 그 대평원을 지금 옥수수밭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작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옥수수 수확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식량 가격이 40%인가 50%인가 올랐고요.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해외에 무슨 아프리카 아이 후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그 후원금이 식량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식량 가격이 싸면 뭐 3만 원으로 한 명을 이제 건사시킬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4만 5천 원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안타깝지만 더 이상 먼저 못 하든지 하는 거가 되는데 지금 식량은 좀 미국 평원에서 농사가 망하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한국은 좀 잘 사니까 이제 뭐 오르면 뭐 올랐네, 뭐 빵값이 좀 올랐네 이러고 마는 거지만 네네. 사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미 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아랍혁명 같은 경우도 영국의 그 국방부에서는 네. 사실 원인은 식량 부족에서 난 거다. 사실 그 디테일하게 찾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식구들 밥을 못 먹이니 못 해 먹겠다라고 이제 뒤집어 엎은 게 아랍혁명이거든요. 네. 예, 사람들은 배고프면은 혁명을 합니다. 네. 근데 배고픈 게 아니라 조금 뭔가 불편하고 이런 거는 혁명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아랍 쪽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난 거라고 국방부는 보고 있고 사실 상황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지만. 네. 언젠간 그게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네. 올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약간의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곧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이미 피해를 보고 계시죠, 다들. 밀가루, 뭐, 쌀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네. 그 과일 같은 경우 정말 예전만큼 이렇게 싸지 않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말 돈 없으면 집에서 그냥
과일을 잘라 먹고. 네네. 근데 지금은 제철 과일을 품질 좋은 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맞아요. 일이 돼버렸습니다. 물가가 엄청 오르기는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네. 복숭아 한 박스에 뭐 3만 원, 4만 원 이래 버리니까요. 네. 정말 저도 이렇게 좀 가끔가다는 그냥 넘어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내일은 아니다. 내일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잡고서 저기 던져버리면 네네. 피하실 거예요. 아니면 잡는 순간 아마 좀 이렇게 흠칫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옛날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뭔가 부시럭하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튈까 아니면 싸울까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정하는 순간적으로 정하는 네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살아왔는데 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꾸준히 안 바꾸고 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이제 한 방 맞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냄비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불을 천천히 지피면 개구리는 가만히 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개구리가 죽을 판인데 이건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은 그 개구리가 늙어서 죽어요. 처음에 있던 개구리 늙어서 죽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낳은 알이 올챙이가 돼서 개구리까지 돼요. 네. 그런데 그때 태어난 개구리는 이제 두 번째 태어난 개구리는 좀 뭔가 약간 불편한데 부모님이 왜 여기서 살았을까?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개구리를 또 올챙이를 또 낳으면 이제 그때 그 올챙이는 정말 나오면서 여기 왜 이러는지 다 나올 때부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네. 뭐 이런 세대를 거쳐서 이게 오는 영향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새로 나온 세대는 잘 몰라요.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와 보니 이런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이성적으로 지식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뭐 한 명이 막 붙잡고 멱살 잡고 때리면 저놈이 나를 때린다고 알지만 만약에 뭐 은따라고 하잖아요. 은근슬쩍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기분 안 좋게 하면 뭔가 안 좋지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건지 뭐 누가 과연 이 범인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값, 뭐 식빵값, 뭐 밀가루 값에서 다 이렇게 천천히 묻어 있는 거라서. 네네. 그게 딱 감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특강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네,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워낙 천천히 다가오고. 네. 워낙 여기저기 조그맣게 묻어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추석 때 선선한 가운데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네. 이젠 그게 잘 안 되고, 옛날에는 과일을 사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비싸지고. 물론 그게 기후변화가 과일값 비싸게 한 게 모든 원인은 제공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거기서 일부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예.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기후변화라는 게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점점점 이런 게 심해지다가, 네. 1995년도가 굉장히 더운 해였거든요, 한국이. 네. 예. 근데 이제 한 2040년 정도가 넘어가면 그게 가장 그게 표준이 된다라는 게 지금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의 날씨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날씨가 표준이 됩니다. 예, 그보다 더 절대 낮아지지 않는. 그게 한 204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부산 2100년에 가면은 부산은 여름에 150일이 되고. 네. 여수 같은 경우 열대야가 뭐 80일이 넘는다고. 진짜요? 지금이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열대라고 하면 별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갑자기 막 파도에 해수욕 하는 것 같지만. 네네. 열대야가 지금 20일 정도인데 80일이 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때만 보면 그렇지만 이게 뭐 성적도 떨어질 때 쭉 이렇게 뭔가 그 라인을 타고 떨어지듯이. 네네.
그게 갑자기 그때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2100년에 86일이라는 거는 뭐 한 2030년 40년에 한 40일 정도 되는 거고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서서히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좋고 날씨 때문에 기분 잡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후라는 거는 날씨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대로 쭉 놔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열대야가 80 며칠 되는 데서 살아야 된다. 특히 뭐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자손이나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자. 예, 그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강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주제로 김지석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넥스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호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만. 국민 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주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그 노래가 같은 가수의 노래가 여러 곡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해철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우리는 다 피해자고 이제 이대로 가면 뭐 큰일 난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과학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말론을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너무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서 네.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이제 희망은 있다. 그래서 그 호프라는 노래를 제가 좀 골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앞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정말 심각하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기후변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만약에 196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다면. 네.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때는, 뭐,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훨씬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전 세계에 이걸 잘 알리겠다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어렵고, 인터넷도 없었을 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특히 일단은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왜냐면은 암 치료의 시작은 뭐 암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짚고 넘어갈까요?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은 뭐 굉장히 단순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이 네.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죽은 동식물이거든요. 죽은 식물이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도 옛날에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에 깔려서 뭐 눌려서 이렇게 해서 바뀌면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된 게 석유. 그러니까 그리고 석탄은 나무가 쓰러져서 그게 눌려서 네. 이렇게 탄소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원자력 정도 빼고 웬만한 그런 거는 전부 다 죽은 식물을 지금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식물을 태워서 공기 중에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지금 막 농도를 높이고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공룡이 있을 때는 석탄 석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룡이 있을 때의 시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꺼내서 다시 태움으로써. 네. 예. 시간이 천천히 묻혀서 이제 CO2가 줄어든 건데 네. 다시 그걸 지금 태워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CO2가 확실히 문제긴 문제군요. 네,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그걸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없다면. 네. 그냥 다른 일 하고 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 들여다봐요. 저 계속 이제 아니란 얘기도 들어보려고. 근데 너무 자신있게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찾아보면은 그냥 기자, 뭐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자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예, 이거 뭐 CO2 때문이랑은 뭐
제일 큰 게 그럼 합니다. CO2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메탄가스가 좀 있는데 석유를 캘 때 이제 메탄이 좀 새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예요, 메탄이라는 건.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태워 없애기도 하는데, 그럼 조금 이제 온실가스로서 역할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예 그렇게 어디서 많이 막 나오는 건 아니라서. 네. 예. 그럼 일단 CO2만 어떻게 줄여도 CO2만 줄일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를 줄일 수 있죠. 거의 이제 그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는 네. 사실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없습니다. 예. 그래도 현상 유지는 또 현상 유지도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뚝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을 당겨놨다가 끄더라도 일단 그 물은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지구에 특히 바다에 굉장히 열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멈춰도 사실은 0.5도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예.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목표는 평균 온도가 지금 0.7도 정도 올라갔는데 2도씨에서 멈추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예. 2도에서 멈추면은 그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2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정말 뭐 모든 인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예, 모든 노력을 다해도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예. 물론 그때도 뭐 비상 조치가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뭐 그 설국열차에 나왔듯이 뭘 뿌려가지고 억지로 시킨다거나 네네. 예, 그런 건 가능한데 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는 또 좀 약간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건 좀 피해서 그런 짓 안 하고도 좀 관리할 수 있게 좀 가자라고 지금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예.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발표하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동참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돈과 경제와 연관이 네네네. 되면 네. 자기 나라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자기 나라에 단기적으로 불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예. 그 사실 지금 뭐 그 나라 정부만 너무 막 욕할 게 아닌 게 네네. 주식 시장도 그렇고 개인들의 결정 설정도 그렇고 네. 사실 인간관계도 네. 이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뭐 길게 보고 갔다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본다거나 한 달 단위로 본다거나 1년 단위로 보면 네. 뭐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올해 큰 태풍 안 오겠지 하고서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좀 쓸 거 쓰고 할 거 하고 네. 그러면 국민들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해피하게 1년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랄까 대가를 치르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행동을 잘 못 나갑니다. 이제 의회 뭐 행정부도 조금 소극적이지만 네. 뭐 미국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의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거의 기후변화 과학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근데 불신의 그 뭐 이유는 뭐 그 뭐랄까 증거는 없이 그냥 개인의 믿음 같은 식으로 이제 반발을 네. 하는데 네네. 뭐 미국이 안 하다 보니 뭐 일본도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고 캐나다도 좀 아니 제도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중국도 뭐 아니 뭐 우리는 이제 막 개발 시작했는데 뭘 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유럽 정도만 지금 그래도 하겠다고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유럽 연합 자체에서 예, 유럽 연합 자체에서는 예, 2020년까지 20% 줄인다고 하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흔들림 없이 가고 있고 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은 그래도 가장 잘 살고 제일 발달돼 있다는 일본이 좀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네. 뭐 잘 못 보이고 있다가 이제 원자력 터지면서 전력은 필요하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또 많이 돌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온실가스 좀 덜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올라갔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일본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좀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예 정권 교체되고 하면서 약간의 지금 그 뭐랄까 약간 그 얼마나큼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 유럽이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더 이상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못 기다리겠다. 네. 예, 이제는 그냥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와 약간 단절하듯이 이제 치고 나가긴 했는데 네. 아직 아무튼 결국은 의회까지 협력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도. 예, 대통령이 이제 뭐 정말 팔 걷어붙이고 이제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예. 참 그 씁쓸하네요. 저는 그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 개선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네요, 결국엔. 그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좀 일부 나타나서 네. 점점점 호응을 얻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좀 관찰하고 있고. 피부로 많이 느끼세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좀 약간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미국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우리를 조정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단절이 됩니다. 단절. 예,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 물이 오염돼도 생수 사 먹으면 되거든요. 예. 뭐 정수기 놓으면 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농장주들은 도로 까는 거 관심이 없대요. 차 안 타고 그냥 헬기 타고 다니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단절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단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뭐 음식도 많이 나고 돈도 많고 군사력도 세고 근데 이제 기후변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자기 단절된 줄 아는데 이제 그건 좀 착각인 게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 기후변화는 기상재해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땅이 넓고 국토가 넓을수록 피해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보죠. 예.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그 샌디 태풍이 그때 재산 피해가 550조인가 났어요. 550조. 예, 뉴욕에.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앞으로 있을 걸 막자라고 해서 지금 방제 비용을 지금 책정한 게 220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평소에 그걸 한다고 했으면 좀 미친 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550조의 피해를 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할 만한 거예요. 이거 안 했다가 550조 또 두들겨 맞느니. 그러니까요. 예, 220조를 그냥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근데 220조라는 게 이게 뭐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런 중서부 지역에 그 2011년도에 그 소를 대량으로 이제 도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가 안 와서 네. 풀이 안 자라니까 그건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 대량 큰 농장에 비 안 와서 풀 없으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 다 잡아버렸어요. 그냥.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텍사스 농장주들의 그런 영업할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미국은 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어디서 내가 농장을 할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빌 맥케빈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89년도에 처음으로 뭐 자연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40개국에 이제 번역돼서 팔리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는 내가 이걸 써서 알리면 대응이 되겠지. 이게 세상의 뭐랄까 살기 좋은 세상의 끝이란 거를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요. 근데 한 7년 전쯤에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운동이 필요하다. 결국엔 사회 변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환경 운동가로 이 사람이 변신을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또 호응을 많이 얻어가지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엘고어가 노벨 평화상 받고 과학자들은 연구를만 했지만 그 밑에서부터 그 올라온 게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근데 빌리 맥케빈 씨가 원래 처음에 그 자기 고향의 버먼트주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그냥 너무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네. 자기 친구들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 버먼트 뭐 정부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뭐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선거철이어가지고 그때 그때 시장 후보들이
아니 500명이 모이니까 500표가 보이는 거예요. 뭘 원하냐 나한테서 어떻게 하면 네가 나 지지해 줄 거냐.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예상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기후변화 정책을 하라고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느낀 게 그 세상 그러니까 엔드 오브 월드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같은 걸 알린다고 바뀌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안 할 경우에 엔드 오브 유 커리어 너의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반응한 걸 보고서 이거구나. 이게 몇십만 표가 이거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캐치한 다음부터는 그 활동을 해서 호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 미국에서 또 헤지 펀드를 5만 거의 한 1조 넘게 가지고 있고, 네네. 굉장히 큰 걸 운영했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 환경을 좀 이걸 지키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맥키맨 사람과 협력하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처음 들린 데가 그 사람 집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후원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돈을 많이 후원해 주신 사람을 찾아가서 좀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 갖다가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그 이익을 좀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억만장자가 그 돈을 막 써가면서 이제 결국 거기 돈 대 돈의 싸움이거든요. 미국은 네. 좀. 예. 그래서 어떤 법안을 없애려고 할 때 그 법안을 없애면 안 된다는 거를 홍보하려고 그때 220억을 쓰고. 그런 식으로 좀 예.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거군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에 나타나서 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좀 한참 좀 더 뒤쳐져 있죠. 예. 정부 한참 멀었나요? 한참 멀긴 했지만 또 불이 또 확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약간 희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미국은 워낙 커서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에 근무호기 운동 이런 거 보면, 네네. 그또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순간은 그래도 좀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개척하려는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박살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워낙 또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희망이 좀 되는 거죠. 예.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분은요. 김지석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님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넥스트의 노래입니다. The Hero. 넥스트의 더 히어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이 노래는 이제 희망은 있다는 거는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네.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히어로 그러면은 이제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그럼 개인이 좀 그러니까 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도 나오지만 네. 이렇게 어둡고 이런 거를 좀 우울한 거를 알면 알수록 네. 그거에 너무 이렇게 처지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어나서 정말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 역량이 저는 개개인마다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 영웅이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참 다행인 게 만약에 6.25 때 태어났으면 6.25 전에 6.25 때 만약에 한 20살 청년이었다면 학도병으로 나가서 이제 싸웠겠죠. 네. 근데 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사실 해야 될 거는 목숨 걸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결국 일단 처음 한 가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침 환경운동연합하고 기후행동연구소라는 이 문제 오랫동안 다뤄왔던 환경단체가 빅 에스크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빅 에스크 캠페인이요? 네. 무엇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 지구의 벗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자 해가지고 에스크라는 게 묻다는 뜻도 있고 청원하는 뜻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의회랑 같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법치 사회다 보니까
뭐를 합시다, 뭐를 지킵시다라고 되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네. 뭐 감성적으로 어느 순간 이걸 좀 해야겠다 하다가 다음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서명 운동에 참가를 해서 네. 그 뭐 서명 운동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뭐 전 세계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몇 퍼센트 줄여야겠다든지 뭐 줄이더라도 초반에는 좀 천천히 하다든지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법을 만들자는 게 지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좀 사이트가 있는데 네. bigask.kr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나 이거 찬성한다고 하고 뭐 자기 사진을 올리면서 지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국회의원 몇 분이 이미 동참하기로 약속하셨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지지하셨고 네. 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라든지 뭐 한명숙 의원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거에 좀 힘을 보태 주시면 일단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회의 대응을 이제 그 촉구를 이제 출발시키는 그게 영웅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예. 빅 에스크 캠페인 사이트 주소가 bigask.kr입니다. 맞죠? 네. 예. 네. 이쪽에 들어가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 농산물 소비해 주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 이제 사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올해만 뭐 어디 개발을 막아주세요라는 거라면은 어떻게든 거기 개발이 안 되게 뭐 달려가든지 하면 된다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고서는 이게 못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라고 찍고 중간 루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2050년에 80% 감축이라는 것을 국내 법으로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사실 그러면 기업들도 헷갈려 해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하나 잘 보자. 협상이 잘 안 됐네? 오케이, 그럼 좀 기다리자. 근데 국내법으로 딱 돼 있으면은 뭐 이거는 그럼 뭐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기업에서 환경 쪽 일했지만은 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확실하게만 나오면 차라리 빨리 일을 하겠는데 네네. 이게 될 것 같은데 확정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기도 어렵고 네. 안 하고 있자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그냥 또 미루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영국 기업들은 정부한테 감축을 하라고 하지 말아라는 말을 안 해요. 네. 얼만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빨리 말을 해달라. 그래야 그걸 보고서 그거에 맞게 투자를 미리미리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게 약간 좀 다르네요. 좀 더 성숙한. 근데 이게 영국만 그래요.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해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50년, 한 200년 이렇게 기업을 유지하던 데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런 변화는 차라리 같이 노력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그 지지를 받고 있죠. 예. 그럼 지금 그렇게 빅 에스크 캠페인에 동참을 하겠다는 분은 얼마나 모이셨나요? 제가 파악하기로 한 1,300명 정도. 아직 1,300명. 예, 갈 길이 좀 멉니다. 많이 머네요. 네,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 국민TV 별별특강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책도 좀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인생의 그 많은 부분이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고. 예, 돈을 좀 아끼려고. 사실은 경제학적인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 거면 싸게 가는 게 맞고, 네. 내가 돈을 안 내도 뭔가 될 것 같으면 돈 안 내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돈을 안 내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돈을 좀 들이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를 좀 아껴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뭐 맨날 뭐 형광등 하나 더 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지구가 회복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일단은 사실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해외 여행을 이제 만약에 멀리 가보면 네. 거의 한 매일매일 절약 노력한 게 완전 무산되는 게 생각해보면은 해외여행 갈 때 3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보통 한 150만 원 정도는 비행기 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행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비행기 연료비로 이제 많이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공항공사, 뭐 도로도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 값이 나갈 테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뭐 해외 나가지 말아라 이건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딘가. 예. 판단해서 사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후변화 쪽에 자기들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가장 고민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미 거기는 교류가 잦은 사회인데. 네네. 그걸 타는 순간 진짜 한 6개월 동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돼버리는. 비행기. 워낙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예, 한 뭐 1인당 한 네. 3, 4톤 뭐 이렇게 영국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더 가까운 곳은 혹시 있는지 뭐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옴으로써 모든 게 무산이 돼버리는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추구하는 게 조용한 곳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사색을 잠기는 거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또 동네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돈을 써야 동네에 돈이 돌면서 동네 네. 활기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기후변화랑 관계가 조금 덜하다 쳐도 근데 동네가 활기가 있고 재밌고 좋으면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도 마찬가지인데 예, 가까이서 있었던 걸 다 없앤 다음에 네. 그걸 즐기기 위해서 또 멀리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저는 사실은 휴가를 멀리 안 가고 그냥 동네에서 약간 왕처럼 쓰고 다닙니다. 그냥. 예. 그럼 뭐 동네 이웃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비에서 비행기 값을 빼버리면 그래서 그걸 용돈을 바꿔버리면 네네. 굉장한 소비력이 생기죠. 예. 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비행기를 탐으로써 한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한 유럽을 갔다 온다 그러면 한 왕복하면 한 4톤, 5톤 정도. 4톤, 5톤이요? 네. 4톤, 5톤 하니까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네.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좀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1인당 배출량이 한 10톤 정도 되거든요. 1인당 10톤? 네, 10톤 정도 되는데 네.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15톤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제 거기서 너무 가고 싶거나 꼭 가야 되는 일이라면 그럼 갔다 오셔야 되지. 어쩔 수 없으면 근데 가야 되지만 이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이제 결국 그 돈의 많은 부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쓰고 결국 가가지고는 이제 돈 아껴야 되는 상황보다는 좀 더 가까운 데 가서 풍족하게 쓰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정한 게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나 살 때 무조건 이 다음 제품은 이전보다 전기를 덜 쓰는 걸 산다. 예. 전기를 덜 쓰는 거? 예. 그러니까 최소한 더 쓰는 건 사지 않는. 그래서 텔레비전이 전 집에 그 22인치 쓰다가 다행히 27인치짜리가 좀 이렇게 화면이 그러니까 전기 덜 쓰는 게 나왔어요. 32인치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7인치 샀는데 사실 뭐 TV 많이 본다고 뭐 별 좋은 것도 없고요. 예, 그냥 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거의 안 타는데 원래는 그냥 현대차나 기아차를 그냥 살려다가 그래도 그냥 하이브리드 차를 사실 좀 비싸고 그게 사실 결국은 비싸요 조금. 전 차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좋아봤자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동차만 돈을 더 들더라도 그리고 사줘야 기업들도 이게 팔리는구나 하고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좀 더 내지 뭐 좋은 거니까 내가 좀 더 내지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돈이 풍족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저희 삶도 별로 이렇게 뭐 사고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으면 좀 비참해지잖아요. 맞아요. 특히 도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도시는 사실 돈 없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기여하게 있어서 돈 많아서 막 쓰는 사람을 너무 동경하시는 것보다도 나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뭐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근데 물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벗어나시면 더 좋겠지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환경에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영향을 정말 주죠. 네. 그러니까 환경을 엉망으로 해도 사주면 사실 그건 한마디로 지지해 준다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들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예. 거예요. 집에서 예. 이렇게 좀 내가 하나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가 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그게 있는 방법이라고 거의 해야 될까요? 모든 건데.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환경 문제 생각하면 보통 쓰레기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연결이 돼요. 네네. 산에 쓰레기 쓰면 보기 싫고 네. 냄새나고 뭐 이러니까. 네. 근데 이 심리적으로 사실은 이제 전기를 아끼는 게 환경을 보호한다는 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돈은 절약한다 생각이 들지만 돈도 워낙 싸잖아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한 가지가 집에서 전기 아끼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다 끄고 또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네. 지쳐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전 한 가지는 요새는 사실 에어컨을 뭐 안 켜도 되면 안 켜도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에어컨 켜고 나중에 기후변화를 막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어서. 왜냐면 어차피 이건 큰 틀에서 약간 전쟁 같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선생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소한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무 않아도 된다는 스트레스는 얘기인가요?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런 걸로 왜냐하면 인해서. 그걸로 스트레스 받다가 큰 걸 놓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네. 왜 올리나 봐서 재생에너지 써서 그렇구나. 올려라. 라고 지지해 주는 게 더 낫지. 네. 그거를 사실 지금 굉장히 전기요금이 싼 상태에서 아끼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고요.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끼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부싸움 영림도 많이 되고요. 네. 쪼잔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빅 에스크 캠페인이나 그런 데 네. 동참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동참하고 설문조사에서 네, 이래저래서 올리겠다 그러면 올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환경 쪽에 할 때 너무 짜잘한 거에 네. 지켜라 하다 보니까 다 귀찮아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틀고 네네. 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니까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뭐 너무 집에서 막 그 플러그 끌어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이걸 다 알리는 시원한 에어컨 켜는 점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 그런 걸 하시면서 큰 틀에서 변화하는데 좀 기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저는 최근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에어컨 키면 북극곰이 아파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별 상관이 없는 말인가요? 상관은 있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려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구를 지켜라. 네. 지구는 그냥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라는 건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그 북극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키고 안 쓰면은 조금 얼음이 요만큼 덜 녹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노력을 집중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되도록 필요하다. 만드는데 좀 더 에너지를 쏟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근데 그 부담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부담이 되니까 네.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은 굉장히 엇박자가 나면서 괜히 조그만 거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냥 때려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러니까 괜찮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북극곰 그냥 죽어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럴 정도면 그냥 하시되 다만 큰 틀의 변화를 위해서 좀 기여하신다면은 네. 예, 집에서 뭐 형광등 몇 개 끄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예, 크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군요.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이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왔습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석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거죠? 네, 충분히 하십시오. 아, 그래요? 한 40분 정도 해주네요. 아, 예, 제가 그 마지막 노래 성공한 이유가 네. 저도 뭐 사회 변화를 촉구한다거나 뭐 시민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하고요. 네. 저 원래 뭐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다큐멘터리 좀 보고 만화책 읽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일상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제 개인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집 유일한 아들로서 저희 유산 상속에 유력한 사람이죠. 근데 전 그때 한국에 남아서 아버지 회사를 남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나가서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전 나가서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은 이제, 내 재산도 아니고, 네. 어머니가 계시니까 하면서 이제 그냥 뒀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잘 있던 기업이 정리하고서 판돈을 다 사기당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사기를 한 3년속 당했는데, 저는 계속, 이거 내 건 아니니까, 내가 나서서 뭘 하냐, 이런 마음도 있다가, 세 번째 사기 당할 때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은행에 넘어갈 뻔한 집을 그래도 건졌어요. 네. 소송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건 지는 싸움이다. 서로 다 넘어갔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전투적인 모드로 들어간 거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건 내 거다.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니까 여러 가지 더 노력하게 되고, 더 길이 생기고, 네.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지켜내서 제가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고 할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네네. 예전에 과거에 영광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어쨌거나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면 되는 그런 것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환경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너희들이다.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너희들이다. 네. 우리는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미래 세대 거다라고 하면서 후손들을 위한 네. 후손들 거라고 하죠. 후손들 거. 예. 근데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 동시에 그 자기 거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약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래 세대가 또 이건 내게 아니라 니들 거야. 이게 내게 아니라 니들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땅과 바다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일단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른인 이상은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니까 잘 관리를 해서 다음에 넘겨주자. 그런 좀 마인드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거나 네 거라고 생각하고 빌렸다 그러면 사실 빌린 물건 깨끗하게 안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잘 써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보자. 내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내 거다. 환경 문제도 내 거다. 전 세계 문제도 내 거다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나름대로 살만한 세상이 돼 있는 거는 그전 세대가 줘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잘 해결을 해서 최대한 해결해가지고 넘겨주자라는 마인드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예, 좀 더 이렇게 문제는 줄어들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발전되는 좀 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별특강 청취자분들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김지석 선생님께 질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어디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연결 통로가 좀 있습니까? 예, 제가 급하게 이 김지석의 기후 카페라는 거를 네이버에 좀 만들었습니다. 아, 이 검색하면 바로 나오나요? 아, 예.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서 뭐 질문 남기시거나 네.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좀 이렇게 답변도 드리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별별 특강 오늘 나도 기후변화의 피해자에 대해서 특강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